8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스페인과 글로벌 경기 우려가 다소 우위를 보였지만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잭슨홀 강연에 대한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만 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5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스페인에서 부유한 주인 카탈루냐가 세 번째로 구제금융 대열에 합류하면서 스페인 지방정부 재정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의 금산분리 강화 방안이 입법화되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9월부터 월급 외에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월 평균 5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 2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체납하면 인적 사항이 공개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어느덧 주 중반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태풍으로 인해 정신없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시고 건강관리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일단 관망세가 강합니다. 스페인 지방정부의 구제금융 신청 소식에 유럽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걸었고 코스닥 쪽이 오히려 강한 모습을 띄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저녁 태풍에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청송촌놈입니다. 네, 대표님 코스피 지수는 연이에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삼성전자는 1% 정도 반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국 상해 증시도 빨간불이 들어왔죠. 오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오늘 제가 그저께 이제 삼성전자 적극적으로 매수를 타 종목도 사고 매수한 후에 어제는 전량 매도를 여러분에게 이제 신호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전자점에 사신 분들은 꽤 수익이 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 살 형편이 되시는 분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픈 마음 달랠 길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심상치 않아요. 중국 증시가 전자점에서 일단 양운이 났지만 일단 계속 저가를 갱신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증시의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나라 증시, 특히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증시들이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가 혹시나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반도체 지수 전부 전고점에서 저항받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독일 지수 마찬가지고요. 영국 지수 마찬가지고 일본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의 신저가 영향이 계속 나오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상해 증시의 신저가 형태로 봐서는 바로 반등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해 증시는 하락하거나 횡보해서 조금 더 뒤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전자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201평을 쓰셨는데 201평은 쓰는 거 아닙니다. 예, 222평인데 제가 저 갖고 있는 것을 다 오픈하기 싫어서 이제 201평을 이야기했는데 원래는 221평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같이 201평 뺏기가 하는 어리한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전능한데 한심합니다. 그래서 221평 보시면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조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이제 박스권, 삼성전자 짧게 치는 박스권 형태를 계속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을 보면요. 10일 이미 이제 데드크로스 났죠. 10일 5일 2평의 데드크로스 부분이 났고 300일 2평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21일과 300일, 그 다음에 이제 480일 2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301일평의 지지 여부가 계속되면서 여기에서 치열한 공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ADX를 보면 장 자체가 조금 약세 모양을 보이고 상승률 종목 자체가 30%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약세 국면입니다만은 아직까지 30%라면 먹을 거는 계속 있을 것이다. 결론은 대표 종목들만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301일평이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301일평 하방을 이탈할 때는 손절매 하지만 종목별로는 221일평 하방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보유하셔도 된다. 그 이유는 61일평이 빠른 속도로 반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 사인이지만 장 자체로 볼 때는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은 여러분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비석형 여기에 그 이제 직계형의 이제 어떤 저항이 있는데요. 이 직계형 저항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00열 깨더라도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1912 언저리에서는 시간은 꽤 버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당분간은 1900이 바로 깨지지 않습니다. 안 깨지기 때문에 1900 언저리에서는 주식을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박스권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행 스팬2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선행 스팬2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약세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주가가 1900을 바로 깨는 그런 자리는 아직까지 나오는 자리 아닙니다. 1900 주가가 바로 깨기 위해서는 주식은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식은 1900에서 1925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이 앞으로 열흘 정도 있을 것이다. 지금 1900을 깨는 것은 아직까지 1900의 이 선행 스팬2의 지지가 강력하다. 지금 1900을 깬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함부로 파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 그 이유는 종합주가지수가 앞선 라인이 붉은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직까지 주식을 매도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요. 박스권 짧게 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스윙 차트를 보면 스윙 차트의 지금 형태 모양이 여러분 잘 보일 겁니다. 스윙 차트의 형태 모양이 조정이지만 조정이 깊지 않는 저항성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항성 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결단코 파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한 거는 팔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1등 주식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함부로 파는 자리 아니고 지금 분명히 지지를 보이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께서 투매에 동참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 대신 지금 자리에서 분명히 보면 짧게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짧게 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스윙 차트를 보면 1900 위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00 가까이 오면 저점 사가지고 박스권 매매를 확실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물 동향을 보면요. 개인들이 기어코 물렸습니다. 어제도 개인들이 손절매를 쳤는데요. 주가가 올라가는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선물입니다. 선물은 프로그램 매매와 연동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를 굳이 뜯을 필요가 없어요. 왜? 프로그램 매매 자체가 선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의 선물 1조 8천억, 어제 2조를 찍고 어제 2천억 손절매를 쳤는데요. 개인 또 두 종류입니다. 큰 손 개인과 작은 개인인데 특히 작은 손 개인들이 고점에 물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매물대를 보면요. 선물 매물대를 보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점 매물대에 있는 이 선수들이 소위 말하는 누구겠습니까? 전문가 방송을 듣는 바고 이 아래쪽에 있는 선수들이 아주 능력 있는 큰 손들이 있다. 그 고점의 이 매물들이 260의 이 매물들이 담보 부정 나는 그날까지 제가 볼 땐 주가는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무게중심 자체가 지금 247 정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47이 종합주가지수로 1900포인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는 바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자리 252에서 255 사이에
계속 박스권 모양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둘 다 돈이 없어요. 기관도 돈이 없고 외국인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 기관도 쌍끌이 매수 이런 건 전혀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삼성전자는 기관들이 그저께 28만 주 팔다가 안 팔지만 외국인들은 다시 사고 있고 외국인 한도가 꽉 찼습니다. 결론은 외국인 한도가 꽉 찼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기에 부담스럽다. 우리나라 주가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한도까지 차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잡주, 폭등주 이런 거 찾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업종의 대표 1등주 사가지고 기다리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께서 마음 놓아 될 자리가 아니다. 왜 그러냐? 크게 변곡이 나올 자리다. 변곡 부분이란 게 뭡니까? 주가가 뜨든지 빠지든지 곧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갖고 있는 주식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신규 현금 일정 부분은 짧은 스윙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역시계 곡선을 볼 것 같으면요. 지금 무게중심 자체가 역시계 곡선이 무게중심 자체가 지금 1920에 있습니다. 1920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 자체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중심축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함부로 손절매하지 마시고 꼭 사더라면 1등 주식을 사시고 현금 일정 부분을 항시 갖고 계셔야 된다. 혹 주가가 빠질 때 현금 부분으로서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50%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짧게 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농어촌에 굉장히 가뭄과 홍수에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가 친척 부모님에게 여러분 전납을 하는 뭐니 캐도 머니입니다. 그 머니 중에도 신사임당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 신사임당 한 장 이상 보낼 수 있는 우리 센 신청자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청환입니다. 네, 오늘도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S에너지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 금요일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받은 이 주가 좀 떨어지더니 어제 6% 급등이 나오면서 5일선을 회복했더라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봐 주세요. 예, 일단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그 7월 초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사실은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큰 자리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개별 급등주나 이런 걸 제외하면은 그 어느 정도 그 상승하는 틀이 좀 정해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보통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이에 꾸준한 상승 주기를 가지다가 거기서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락 주기로 좀 전환을 하게 되는데 종목의 강도에 따라서 조정이 깊어지느냐 아니면은 얕아지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닥이 쉽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께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이 가격대가 바닥권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못하더라도 그 대충 감은 잡고 있는데 막상 매수를 하려다 보면은 주가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두려워해서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가는 보통 그런 경우에 거짓말처럼 반등 포인트가 잡혀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격적인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가격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S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어서 반등 포인트를 강하게 좀 잡은 것이 아니라 때까지 주가가 꾸준히 조정을 받았고 그것이 이제 기존의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반등을 했다고 해서 바로 또 급등세를 계속 타는 형태가 아니라 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추격 매수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닥을 좀 잡아가는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목표가인 1,500원대까지는
그 꾸준히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되고요. 네. 또 단기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은 뭐 매수 가격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매도를 또 한번 했다가 또 눌리면은 또 재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치고받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S에너지 어제 자리는 바닥을 잡는 반등 포인트였다.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보자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업종은 어느 업종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최근에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주 항공 관련주입니다. 이 사실 한국에서 그 나노 발사가 항상 올라설 때마다 그 이슈가 되고는 하는데, 요번에도 나노 3차 발사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들이 지금 돌파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 박스권을 넘어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어제는 주가가 보합권이었습니다만은 옆으로 기는 형태로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또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이후에 연속 급등세를 타면서 어제도 장 마감에 11%, 12%까지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한양 디지텍이 제일 빠른 진행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세트랙 아이 같은 종목들도 역시 비슷한 형태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시장에서 뚜렷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나 재료를 가지고 그 우주항공 관련주들 쪽에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뭐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큽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좀 잔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화되는 진행을 보인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상존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우에 뭐 그 재료만 보고 또 올라간다고 해서 무리하게 쫓아갔다가 고생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아직까지 정치 테마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강세를 계속 띌 수 있는 형태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강해졌다가 다시 그냥 계속해서 찔끔찔끔 흘러내리는 형태가 될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그 우주 항공 관련 테마, 나로 관련 테마는 지금 현재 중목의 진행을 보면은 전부 다 박스권을 넘어서면서 돌파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은 좀 몰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요즘 시장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은 그 개별 테마주들이 상당히 리스크가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치 테마도 최근 들어서는 그 전체 정치 테마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몇몇 수급 주체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그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제가 사실 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방송에서 써도 될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타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타짜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돈 물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짜고 치는 뭐 이런 형태로 가서 돈을 뽑아내는 형태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 주가가 그 특히 개별 테마주들이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은요. 소위 말해서 타짜 여러 명이 모여서 물주의 돈을 그냥 뽑아내는 형태로 그냥 서로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진행이 많기 때문에 급등세가 탄다라고 해서 내가 이때까지 손실이 크고 상황이 어렵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빠른 반전이나 역전을 노리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개인들이 들어가기 힘든 정도, 그 다음에 또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되는 선의 주가 진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큰 폭의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정추격이 안 되거나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면은 차라리 앞서 말씀드렸던 뭐 S에너지 같은 이런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주식을 사놓고 차분히 회복을 노리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군들도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아무래도 기대감만 큰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줄 때 공략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종목 쪽으로 공략을 한다든가 이런 현명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오늘 살펴볼 종목도 이런 우주 항공 관련주 중에서 움직임이 다소 없는 그런 종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제 그 좀 움직임이 좀 적고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좀 덜 위험하고 손절 라인이 명확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네. 우주 항공 관련주인데도요, 비츠로시스입니다. 비츠로테크의 자회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상승의 진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박스권 하단 부분을 깨면은 손절 라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가 큰 만큼 비중 조절을 또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매를 만약에 손절매 가격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정확한 손절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비츠로시스는 1차 상승이 7월 초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 2달 사이에는 거래가 계속 폭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매수는 4,000원에서 4,200원 정도. 이거는 이제 조정을 줄 때 분할 매수 형태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우선 5,000원 잡아봤습니다. 근데 4,500원에도 저항이 한 번 있으니까 거기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목표가까지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돌파가 시원찮으면은 거기서 짧게 치고받는 형태로 가시고 손절가는 3,7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츠로시스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능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관심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경기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스페인 카탈루냐가 재정난 해소 위해서 중앙정부에 50억 유로 규모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롬페이 EU 상임의장은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 기록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36억 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을 성공하면서 또한 발행 금리는 전월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6월 개수 실러 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0.5% 상승하면서 2010년 9월 이후에 처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8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9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마이너스 10을 상회했습니다. 전일 유로 증시는 스페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자금 지원 요청할 것이라는 소식과 미국 소비자 기대지수 예상치 하회로 독일 프랑스 증시는 장중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요 증시는 31일 버랭키 연설을 앞둔 가운데 심리지수와는 달리 주택지표가 예상치 상회하는 등 엇갈린 경제지표 발표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를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이 잭슨홀 심포지엄과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극심한 눈치 보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여파가 즉 국내 증시에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거래량이 위축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대형주의 등락이 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까지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유지될 것을 보이고요. 내수주에 대한 관심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한 미국 남부지방에 허리케인 아이작이 육상에 따라서 유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유주에 대한 관심도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금일의 신규 편입 종목은 NHN입니다. 네. 최근 기관이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또한 라인의 가입자 수가 연말 목표 1억 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을 돌파한 라인은 연말 1억 명을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가입자 수가 2,400만 명을 넘는 등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스티커 판매 등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공식 계정을 통한 광고 수익을 통해서 수익 모델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라인은 단순 메신저 역할에서 벗어나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비롯한 컨텐츠 요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내보다 컨텐츠 및 게임 시장 그리고 광고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사의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것은 모바일 광고인데요. 모바일 광고는 계속적으로 성장 진행 중에 있다고 봅니다. PC에서의 인터넷 트래픽이 정체되고 있지만 동사의 검색 광고 및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은 단가 인상 및 광고주의 증가로 인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매체로 자리 잡고 있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의 인터넷 트래픽으로 인해서 동사의 모바일 검색 광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광고주를 영입하고 있고요. 광고 모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은 모바일 광고의 높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모바일에서 검색 광고 등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광고도 성장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퍼블리싱 및 모바일의 집중인데요. 웹보드 게임의 보수적인 정책으로 하반기는 위닝 11 온라인 등 퍼블리싱 게임 출시 및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닝 11은 콘솔에서 피파 온라인과 양대 축을 이룬 축구 게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동사 게임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봅니다. 매수 의견 유지하고요. 목표가는 32만 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NHN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전략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정호영 전문가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는 이벤트를 앞두고 짙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향성 찾기가 쉽지가 않은 모습인데요. 단기, 중기 시황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중기적인 시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네. 단기 시황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1900선 이타로 추가 하락이 전 가능하다고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 증시하고 삼성전자 등락 때문에 그런데요. 해외 증시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해외에서 좀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미 7월에 8월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현재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차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차트 보시면은요.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런데 7월에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절대로 1750 안 깨진다고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1762.50포인트가 저점이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근데 결국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논리가 뭐였었냐면은 간단합니다. 1750이 깨지면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삼성전자 공매도가 두 가지가 하락 요인이었었는데 하나가 해소됐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8월 중순부터는 제가 또 주장했던 게 뭐였었냐면 1950에서 1975선 사이, 그러니까 1962.50 전후가 이제 고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또 이제 상승 요인이 두 가지였었잖아요. 이제 외국인하고 프로그램인데 결국은 최근에 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나 프로그램이 좀 물량이 출회가 되지 않습니까?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좋은 대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이번엔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하락 시나리오 발생 순서를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100%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그대로 이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는지 무엇이 체크 포인트인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해외 증시가 먼저 하락하게 되면요.
하락 명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베이시스가 악화되겠죠. 그 다음엔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제 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과도한 거품이 해소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기회다 싶어서 또 매수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뒤늦은 추격 매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 사이클이 나옵니다. 요 시나리오대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꼭지는 뭐냐면 이제 해외 증시 하락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매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 그 다음에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인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하고 바로 어제였죠. 프로그램이 드디어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개인들이 매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역시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 증시 하락이 좀 불안해지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선물에서 투기적인 세력이 엄청나게 손실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마 복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시 이제 제가 한번 자막을 잠깐 보시면 이제 되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그 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9월물에 대한 건데요. 이미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7월 10일에 한때 최고로 27,000계약 순매도였었다가 그리고 8월 9일에 5,000계약 이상 순매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다시 이제 순매도로 이제 완전히 전환돼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계속 나와버리면 나중에 피곤해집니다. 정말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또 수급 동향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외국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분명히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잠깐 매수가 나왔지만 결국은 어제 또 나왔죠. 이번에는 이제 개인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반대로 이제 매수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매도가 나왔지만 다시 화요일에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매도가 나오고 이제 화요일에 다시 매수가 나왔는데 흐름이 이게 지금 자꾸 변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번에는 바로 프로그램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똑같죠. 지난주 금요일에 매도, 월요일에 8,000계약 순매수 나왔지만 어제 다시 또 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아주 무서울 정도로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매도만 하고 외국인하고 프로그램은 매수만 했는데 최근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막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어쨌든 지금 코스피 하락 시나리오 발생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두셨다가 어떤 흐름으로 시장이 변하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 건데 그저 차트 하나 띄워놓고 선 찍어버린 다음에 여기가 당기고 좀 여기가 당기서 좀 그거는요 10년 15년 전에 통하던 수법이에요. 시장의 등락 요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012년에 평택촌놈처럼 저점 고점을 예측해서 맞춘 전문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럼 저는 차트 갖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차트 갖고 시장 보는 건요. 그거는 초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반등은 개인의 작품인가 하는 그 소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화요일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을 말씀드리면요. 기간이 2만 주 이상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7,900이니까 약 8,000주라고 봐야죠. 프로그램이 이제 2,100주 정도 매도했고요. 공매도가 10,000주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매수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등이 저는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반등이 나왔는데 뭐 외국인이 8,000주 매수니까 크게 영향을 차지한 건 없어요. 그러면 기관도 매도, 프로그램도 매도, 공매도도 만기약 나오고 그럼 결국 개인이 매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저는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잠깐 제가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서 그런 말씀드렸었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그 진행자분께서 질문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제 보유자하고 미보유자 전략을 짜드렸었는데요. 자, 보유자들 전략을 먼저 짜드릴게요. 보유하신 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122만 5천 원에서 125만 원 사이에 던지세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예, 그래서 이번에 반등 날 때 던지시고요. 반대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없는 사람들은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최소한 115만 원 깰 때까지는 기다려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제가 135만 원에 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35만 원에 정확하게 고점 매도 시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 고점이 135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뭐 135만 원이 불만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그렇게 대응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함께 코스피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 발생 순서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코스피 추가 하락 쪽에 무게를 실어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로 해봐야 할까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1925선이 넘어가면 장중 기준입니다. 직장인은 그래도 0, 전업은 한 25% 정도 하세요. 그래서 1925가 넘어가면 전업은 25%인데요. 역시 이제 코스닥, 개별주, 테마주 그 정도만 하세요. 그러니까 코스피나 우량주보다는 뭐 그런 쪽이 맞겠고요. 그다음에 1925선 미만에서는 역시 직장인 0, 전업은 10%에 좀 맞겠고요. 자, 1900이 깨진다 그러면 웬만하면 0으로 다 하시기 바라겠고요. 코덱스 인버스는 그냥 현금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여러분들 있다고 해도 한두 개 정도만 딱 하시고 많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팁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그동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개인들은 세 가지 집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매수가, 두 번째는 특정 종목, 세 번째는 주식 비중 100%인데요. 매수가를 집착하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현재 관점에서 더 올라갈 것 같으면 홀딩,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예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낮으면 매도를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매수한 가격은 나의 기준일 뿐이고요. 시장은 절대 인정해 주진 않아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떨어졌다고 시장이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는 무시해 버리시고요. 무조건 현재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으면 홀딩,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 특정 종목. 어떤 종목을 너무 집착을 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점 매수라든가 눌림 매수 못하면 추격 매수를 하는데 아주 잘못된 거고. 세 번째가 뭐냐? 항상 100%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주식 비중이 항상 100%인 사람은 절대 돈을 못 봅니다. 하락장에서는 그대로 뚫겨 맞고요. 불안할 때 던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추격 매수하고요. 항상 주식 비중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8월 8일 추천하신 롯데쇼핑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신다고요? 네, 롯데쇼핑은 8월 8일에 제가 정확하게 30만 원에 추천했습니다. 현재 32만 5,500원이니까 약간 수익이 났었는데요. 매수가 대비 플러스 5% 또는 이제 플러스 10%에서 매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약간 밀리면 플러스 5%, 33만 원이 되면 플러스 10% 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위든 아래든 걸리면 매도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밤 평택 총무님의 교육방송 준비되어 있죠.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시간은 밤 10시부터 11시고요. 네. 제 책 제목은 이제 평택촌놈 정호영의 실전기법 29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는 이제 첫 번째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중에서 두 번째 정석투자의 실천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세 가지 유형을 분석하고요.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유형의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설명드리겠고요. 지금은 좀 이론 교육 중에서 이제 기초 편인데요. 뒤로 갈수록 상당히 이제 심도 있는 이론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거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요, 주식 처적 중에서 저자가 직접 쓴 책은 1%밖에 안 됩니다. 네. 저는 100% 제가 썼습니다. 하여간 저의 독창적인 노하우 이번에 다 드리겠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 총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지수가 연일 박스권 내에서 제한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예상하시는지요? 네, 오늘 코스피 장을 보더라도 또 장일과 이제 마찬가지로 좀 박스권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제 30일 날에 버냉키 의장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드라기 총재의 입에서 더 관심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이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드라기 총재의 연설에서도 큰 대료가 또 나오기는 또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는 현재의 주가의 상황에서는 크게 하락하기도 어렵고 또 주가가 이미
정부 5월달 기준으로부터 만들어졌던 이 고점 자리 구간까지 맞서 윗단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상승하기도 지금은 뚜렷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외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일단 좀 클 것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또 이번 주 후반부터는 제가 전략 후강 장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런 분위기는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의 악재로 인해서 그 악재가 좀 해소되는 국면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뭐 어제 이제 그 좀 가파는 좀 반등이 좀 나오면서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또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추세 쪽에서는 매도 신호가 없고 여전히 추세가 매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 주 후반부터 뚜렷한 주도 업종이 어떤 섹터에서 나오는지 금융업종인지 전기전자 업종인지 철강업종인지 화학업종인지를 좀 체크하시면서 철강업종과 화학업종에 일단은 뭐 시장을 주도하면서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을 한 번 더 197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급락은 없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좀 JMT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또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수 시그널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지금 일봉상에서 긴 추세대를 놓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은 지금 계속 삼각수렴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시세가 만들어졌던 이 시점 구간대로부터 봤을 때에는 거래량이 이미 미전에 나와 주었고 이전 앞전 매물에 대한 이런 매물벽들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JMT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보여주었던 저점 밴드, 그러니까 저가 자리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8월 1일 날에 만들어진 저가 자리로 하겠습니다. 3,500원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자리에서 시초가 베팅도 가능한 위치이긴 하겠지만, 일단 적정 매수 주가는 전일 종가보다 조금 이제 한 단계 좀 낮춰서 3,750원.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4,150원까지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단기 손절가를 잡는다면은 8월 초에 만들어졌던 저점 라인 3,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목표가 4,150원까지 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받은 NC소프트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간략하게 AS 부탁드립니다. 네, 전일 제시해드렸던 NC소프트 양봉 반전이 나오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도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지속적인 수급을 붙여줬고 또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목표가까지 홀딩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을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라이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들어가는 BLU,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하는 그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국내 BLU 시장의 약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는 3위로 현재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애플과 삼성전자 등 전략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2분기에는 좀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3분기에는 삼성전자와 애플 그리고 아마존의 신제품 출시와 맞물려서 큰 폭의 실적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 긍정적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도 애플 아이폰 5 같은 경우 9월 달에 출시 예정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존 아이폰 시리즈와 같은 LCD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LG 디스플레이를 통한 이런 아이폰 5에 LCD BLU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런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중저가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 수요가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동사의 BLU 사업 성장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 이 종목 코스닥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계와 외국인의 메이저들의 수급을 지속해서 붙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관계나 메이저 수급들이 근 한 달간 큰 매도세 없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전일 기관에서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매집성 이런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에 단기로 보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큰 추세를 보신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기업 실적도 계속해서 성장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초에는 시장 자체가 부진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6월 초에 저점을 한번 잡고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바닥형 패턴이 나온 이후에 지속해서 최근에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전전일이죠. 삼성전자의 악재 소식에 장대 음봉을 맞았지만 전일 다시 한번 기관계 매수세에 힘입어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한 16,4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5,000원 자리 그리고 목표가는 한 18,500원 정도 전고점 부근 18,500원으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호한 수급이 뒷받쳐주고 있는 이라이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